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장의 사례와 사람을 찾아가는 채널 더 로컬입니다. 저는 진행자 엄돌입니다. 오늘은 로컬의 언어라는 주제로 박 의원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 의원입니다. 박 의원님, 네. 오늘 호칭을 박 의원님이라고 할까요? 의원님이라고 할까요? 별도의 닉네임이 있으십니까? 네, 저 밀양 소통협력센터에서는 저를 수보로라고 부르거든요. 오늘도 편하게 수보로라고 불러주시면 소보로입니다. 빵 이름이네요. 네, 빵입니다. 왜 소보로십니까? 제가 말하면 다 빵 터지더라고요. 네, 오늘 굉장히 재밌는 방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나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소보로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밀양 소통협력센터에서 컨텐츠 관련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관련된 기획을 하고 있다. 네, 소통협력센터 네. 밀양에 있죠. 여기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정확히 6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올해 6월. 올해 6월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그 로컬 쪽의 움직임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이주한 청년들이 로컬에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들 관련해서 취재해서 보여주는 그런 웹 매거진이라고 할까요? 웹 매거진. 네, 그래서 웹 매거진의 제목은 뭡니까? 로컬 그라운드였어요. 로컬 그라운드. 네, 네. 저희 채널명이 뭔지 아시죠? 네. 더 로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로컬 그라운드는 한참 전에 만들어졌겠네요. 네, 2020년 정도. 네. 로컬이라는 명칭으로 네. 채널 더 로컬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로컬 그라운드라고 하는 웹 매거진을 하신 지는 한참 되셨습니다. 선배님이시네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루는 주제는 로컬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십니까? 네, 그런 편이었습니다. 저희 채널 더 로컬도 네. 로컬에 대한 모든 네.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네. 로컬의 언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로컬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와 개념들이 있어요. 네. 이 용어와 개념들에 대해서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으로서 간명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네, 저도 처음에 지역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를 인지하고서 이쪽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처음에는 그 사용하는 언어들이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좀 네. 어려웠고 그래서 저부터 그 당시 하나씩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어느새 로컬의 언어라는 네, 그런 꼭지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네, 좋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채널 더 로컬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소보로님께 채널 더 로컬의 규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자한테 절대 질문하지 않는다. 두 번째, 길게 말하지 않는다. 이 점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자는 모신 분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바라보지 않으니까 저의 눈빛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뭐 네. AI랑 같이 찍는 네, 느낌은 네. 들긴 그렇게 하지만,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네. 마음 편하게. 네. 물론 소보로님은 저를 바라보시면서 얘기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로컬 지기는 시청자를 최고로 모시기 때문에 항상 정면을 응시합니다. 이건 제 컨셉입니다. 제 채널이니까요. 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로컬 그라운드를 운영을 하셨으니까 우리 다양한 용어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과연 로컬이란 무엇인가? 제가 로컬이라는 제목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과연 로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보로님은 로컬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로컬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차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말하는 지역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로컬은 본인한테 유의미한 공간이나 장소, 주로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마 로컬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평이하네요. 네, 네, 색다른 걸 기대했는데 뭐 평범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다양한 용어들이 나올 테니까 네.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소보로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 말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여기 비해서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네.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개성 있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지역으로 이주해서 특별히 자기만의 로컬에서 지역 자산이나 자원을 활용해서 자기만의 뭐 개성이 깃든 물건이나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로컬에서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로컬의 자원을 활용해서 개성 있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소상공인, 예, 예. 주로 소상공인
소상공인. 네. 소상공인이 아니면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닌 건가요? 그건 아닌 것 반드시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네네네. 왜냐면은 뭐 비영리적인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지역 혁신가, 뭐 지역 이노베이터, 뭐 여러 가지 말을 섞어 쓰고 있는데 지금 흐름으로 이해하기에는 뭔가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지역에 이주해서 뭔가 활동을 벌이는 사람을 총칭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보로님은 로컬 크리에이터입니까? 아니면 네. 로컬 크리에이터였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습니까? 셋 다 아닙니다. 아, 셋 다 아닙니까? 능력이 안 돼요, 일단. 아, 능력이 안 된다. 네. 능력의 문제보다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조건은 개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창의와 개성이 없습니까? 뭐 굳이 견주자면 제가 동네 책방 독립서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역에서요. 아, 서점을 하셨어요? 네, 뭐 서점의 주인장도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뭐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했었네요. 네. 했었네요. 했었네. 로컬 크리에이터였었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현재 소보로님은 네.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네.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제가 특별히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관계를 맺거나 뭐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아, 근데 로컬 그라운드에는 왜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 써놨던데? 로컬 크리에이터만 쓰지 않았고요. 네네네. 로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단어나 용어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을 때 로컬 크리에이터도 그 중에 한 로컬 크리에이터와 특별한 관계는 맺고 있지 않지만 글은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되겠습니까?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저만의 어떤 정의를 내린 글을 쓴 적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로컬, 네. 지역, 네. 개성, 네. 창의, 자원 뭐 이렇게 그래서 정리가 되는 것 제가 같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에 이주하거나 지역에서 지내고 싶더라도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 때문에 특히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말 때문에 어떤 진입장벽이 좀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뭐 특별히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과연 내가 지역에 살 수 있을까라는 어떤 도전도 해보기 전에 어떤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언어라고 해서 저는 그다지 선호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 선호하시는 말씀은 물론 아니구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훌륭하신 분들이 있고 예술적이고 창의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 질문이 좀 공격적이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말의 꼬리를 계속 무는데 예, 예. 선호하는 개념이나 용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우리 소보로님은 어떠한 용어로 부르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특별히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용어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선호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지역에는 로컬 크리에이터만 존재한다라고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우려를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진짜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그들의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마련하고 생산한 제품들을 즐겨주고 사주는 일반 소비자들, 대중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들 주변에서 그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보이지 않는 일반적인 로컬에 이주한 사람들이 또 중요하다. 네. 하지만 이들은 조명받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고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로컬 크리에이터가 개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생산한다 그러면 네. 생산한 거를 소비하고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네. 지역에 어떠한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동네 네. 혹은 마을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컬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할 수도 있지만 네. 어떻든 5분 내 거리의 마을 단위, 동네 단위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네.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요즘에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말들이 네. 뭐 한 10년 전부터 유행을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네. 과거 10년 전에 시작한 마을 만들기 운동이 네. 지금 이제 흐름을 타면서 네. 상당히 변화가 됐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로컬에서 현재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네. 이 운동이나 흐름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질문이 좀 광범위하고 어렵긴 한데요. 아마 이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 이주한 이주자들, 청년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이들이 지역에서 모종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연대를 하잖아요. 이 모습이 과거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에서 추구했던 커뮤니티 회복과 맞닿는 점이 있어서요. 저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다시 한번 조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마을 만들기라는 네. 언어를 정리했던 거고. 네. 예. 그럼 소보로님이 정리한 마을 만들기의 핵심은 네. 커뮤니티, 네. 공동체 네.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런 건가요? 뭐 공동체라고 해서 운명 공동체, 결사 공동체는 아니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문제는 아니지만 아파트가 단지화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직접된 구조, 그러니까 가장 모여 사는 구조인 주거 형태가 생김으로써 우리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지역 공동체성이 상실돼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분양이라는 걸 통해서 외지인들이 들어와 버리니까요.
그리고 거기 살 원주민이 밀려나고.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핵심은 그런 지역 공동체, 지역성을 회복하자는 쪽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움직이는 어떤 중요한 작동 기제라고 할까? 그거는 저는 상부상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댈 곳, 네. 서로한테 기댈 곳을 마련해 주는 거죠. 예. 네. 지역성을 살린다. 네. 네. 지역의 특색을 살린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쉽게 말해서 그냥 동네에서 함께 술 먹고 놀 친구들을 만드는 일이에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아파트에 살면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골목이 있었고 동네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회복해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20대 극초반에 아파트에 처음 살 때만 해도 네. 한 층에 있는 8집이 같이 서로 인사하고 같이 밥 먹고 네. 같이 놀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복도에 아직도 살고 있지만 이웃 간의 관계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네, 달라졌죠. 맞습니다. 아파트가 됐든 어디가 됐든 동네나 마을에서 지역의 특색, 지역성을 살리고 같이 먹고 놀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 네. 이런 게 마을 만들기다. 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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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소보로님, 네. 방금 아파트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네. 아파트 문제를 이렇게 간단히 넘어갈 건 아닌 것 같고 네. 아파트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공간이잖아요. 네. 넓게 퍼진 마을보다 아파트에서 네. 사람들 간에 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네. 만들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우리나라 아파트에서는 왜 그게 안 되는 걸까요? 이거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볼 수는 없으니까 우리 시청자들한테 보라고 얘기해도 돼요. 네, 그 저도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걸 설명하려면 뭐 1박 2일도 모자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파트라는 게 어떤 공동체의 기반, 어떤 네. 주거로서의 기반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어떤 투자의 수단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뭐 그런 말처럼. 예, 그러니까 네. 어떤 자신의 재산 증식이나 사회적 계급 상승의 한 수단으로 통용됐고 실제로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나 지역성과는 거기까지 쳐다볼 여력이 없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거 복도형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도형 아파트가 일종의 마을에 있는 골목길? 맞습니다. 네, 골목길하고 했죠. 유사한 기능이 사실 있잖아요. 유사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골목에 대해서는 요즘에 뭐 나오는 얘기 보니까 골목 경제학 네. 이런 말도 많이 나오던데 네. 마을에 있는 골목에 대해서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네. 어떠한 의도로 쓰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골목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골목이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봤던 거죠. 그리고 골목이 왜 우리 삶에서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해봤더니 골목이 우리나라 기록에 나오는 게 한 30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골목이 왜 생겼을까의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들이 생기면서 집과 집의 경계가 골목이라는 네. 길이 생긴 거죠. 근데 그 공간이 말하자면 공공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더라. 때로는 뭐 커뮤니티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싸움의 공간이 토론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하지만 저희가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게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그런 골목들이 사라진 거죠. 사라졌고 사라지자 골목은 이제 개발되어야 될 곳. 그리고 후미진 곳. 하지만 그런 골목을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밀려난 색다른 소상공인들이 골목길 하나씩 점포를 통해서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골목이 갖고 있었던 어떤 장점들, 사람을 불러 모으고 돌아다니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나씩 회복하면서 매력 있는 걷고 싶은 길이 돼버린 거죠. 현재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린 그런 흐름이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골목 좀 저는 와닿진 않아요. 예를 들면 망리단길, 네. 경리단길이 골목인가요? 굉장히 큰 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골목길 경제학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좀 제가 생각하는 골목이라고 하는 개념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는 옛날에 좀 이렇게 붙어 있는 집들 사이에 좁은 골목이잖아요.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길들, 망리단길, 경리단길, 거리죠. 우리의 개념 속에서는 골목과 거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골목이라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북촌 한옥마을의 그런 좁은 골목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걷게 만들고 싶은 개성 있는 그런 거리를 이제 골목을 통칭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어떤 대자본이 들어와서 어딜 가나 똑같은 모습을 찍어내는 듯한 그런
그런 골목과는 차별된다는 거. 네. 여기에는 독립적인 예술가나 아니면 뭐 점포, 빵집, 카페 이런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진 사람들이 즐비한 뭐 그런 거리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상업적, 소비적 공간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곳이 하나의 자신의 삶이 기반을 둘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작동해야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적 합리성, 네.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는 가정, 네. 이 가정을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부정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굉장히 진리에 가까운 말이에요.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따지면 네. 우리가 골목길 경제학이라고 하든 네. 뭐 거리에서 특색을 만들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네. 경제적 이익관계가 결합이 돼야 성공 요인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규범적인 운동의 차원이라든지 네. 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이렇게 가가지고는 성공하기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관점의 차이가 약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네. 우리 소보로님은 네.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저 설득하고 싶지는 않고요. 설득의 대상이 아니구나. 이게 애초에. 이건 선택의 문제지 설득을 해서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골목이 있어요. 여기는 신도시에서 인위적으로 설계된 길이 있는 거죠. 마을의 길이 있는 거고 여기는 원도심의 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양쪽에 빵집과 카페와 점포들이 다 있어요. 편의점이 다 있어. 하지만 그거의 브랜드가 대기업 자본의 프랜차이즈 일관된 길이냐 그게 아니냐 차이는 결과적으로 완전 달라지거든요. 네. 어떤 게 달라지냐면 결국은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나는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대기업 계열의 똑같은 메뉴, 왜 어디 가나 똑같은 서비스 받는 그런 커피보다는 골목길에서 로스팅 장인이 자신의 어떤 레시피로 만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더 좋다. 나 이걸 소비하고 싶다.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또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오늘 이야기를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영상이 지금 길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로컬에서 새로운 흐름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20년 전에 386 세대라고 불렀던 우리의 기성세대, 네. 386 세대, 지금 이제 586 세대라고 하시는 분들, 네. 이분들이 일구어 놓은 역사 속에서 나온 네. 그 집 로컬에 대한 개념들과 활동들이 있는 거고, 네. 네. 지금 현재 로컬에서 주류로 성장하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들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버리면 네.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서 일단 오늘은 마무리를 네, 하고 이어서 네. 2편으로 찾아뵙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2편의 주제는 로컬과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신 얘기 중에서 네. 사회자가 너무 공격적이라서 네. 제대로 답변을 못한 이야기가 혹시 있으면 네. 마무리 발언을 하시거나 네. 그게 없으시면 인사를 하시죠. 청문회 나온 기분으로 찍었습니다. 네. 이 편에서는 좀 잘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더 로컬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로컬이었습니다.